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일리노이 주 정부 그리고 주 의회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일리노이 주는 정치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미드웨스트에서 유일한 블루 스테이트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주지사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고 주의회가 상원 하원 모두 슈퍼 매저리티 절대 다수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정부의 5개 고위 선출직도 완전히 민주당이 차지를 했고 연방 하원 의석도 18개석 중에 민주당 의원이 13명 그리고 공화당 의원이 5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두드러진 현상은 시카고 지역에서도 쿡카운티 주변의 소위 컬러 카운티들이 여기는 주로 공화당 지역으로 오랜 세월 동안 되어온 지역인데 이 지역이 모두 민주당세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뭐냐? 정가의 분석에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첫째는 트럼프의 논쟁적인 통치가 일리노이 주에서는 먹히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브루스 라너 주지사의 무능입니다. 2년 동안이나 주 예산조차 통과를 못 시키고 상대방 정적들에게 스캔들 위주의 비방이나 하고 그래서 빚어진 것이다. 그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일리노이 주 내의 demographic change 이것이 크게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좀 더 다양화돼서 소수계들의 정치 참여가 크게 강화가 됐고 또 여성, 젊은 층의 등장이 전세를 결국 바꿨다.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리노이 주의 정치 권력의 현황들은 어떤 것인지 또 이 변화의 원인은 뭐겠습니다. 먼저 주 정부 쪽을 보면은 거버너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고 5개 고위 선출직 모두가 민주당이 들어섰습니다. Attorney General, Treasurer, Secretary of State, Comptroller 전원이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의회를 보면은 State House 하원에서 모두 118석이 있는데 민주당이 71석, 공화당이 44석입니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6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State Senate 상원 59석이 있는데 현재 의석 분포가 민주당 대 공화당 38대 19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16석을 추가를 했고 공화당이 4석을 추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 정부를 완전히 장악했고 주 의회도 완전히 장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 의회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단합만 하면은 어떠한 주지사의 거부권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슈퍼 매저리티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표 분석을 해보면은 대충 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와 쿡카운티의 민주당세는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세의 방패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제 컬러 카운티인데 쿡카운티 주변에 있는 레이크 카운티, 뉴페이지, 울, 맥켄리 카운티 이런 것들이 해왔는데 즉 이 지역이 전통적인 시카고 서버브 공화당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쿡카운티를 제외하고 가장 큰 카운티인 인구가 90만 명이나 되는 뉴페이지 카운티가 민주당의 거버너를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운티 보드도 뉴페이지, 레이크, 울 카운티에서 모두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뉴페이지 카운티가 민주당 거버너를 뽑은 것은 1932년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케인 카운티, 캔들 카운티가 민주당 거버너를 선출한 것은 1912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도 6지구 14지구에서 중견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낙선을 했고 신예
무명의 민주당 후보들이 예상을 깨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 짐 에드거 전 공화당 주지사가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논쟁적인 대통령직 수행에 이 지역의 불쾌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는 점이 하나 지적이 됐고, 두 번째는 라우너의 역사적인 그 버젯 임패스, 예산 교착 상태가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밖에 주 내의 demographic change가 중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히스패닉계, 에이시안계가 만년 무력한 소수계에서 깨어나서 대의 정치 제도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브 지역의 여성들의 변화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재정적으로는 보수주의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온건주의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여성 비하 태도에 발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법이민 가정의 분리 조치라든가 성추문설에 휩싸인 브렛 카버너 대법원 판사의 인준 등의 기분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총기 규제 반대라든가 인종차별적인 태도, 여기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작용을 했다는 것이 분석에 들어있습니다. 선거 이후에 주의회의 리더십 이야기가 어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주지사는 바뀌었지만 주 상하원의 리더들은 그대로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공식적인 표결은 하지 않았지만 하원 의장의 민주당의 마이클 매디건이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상원 민주당 총무는 존 컬러턴이 그대로 있게 되고, 공화당 층에서는 하원 리더로 짐 더킨 의원, 그리고 상원 리더로서는 빌 브래디 의원이 그대로 유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선거 기간 내내 그렇게 공격의 표적이 됐던 마이클 매디건은 결국 건재하게 됩니다. 주지사 선거전과 하원 의원 선거전에서 그가 그야말로 단골 표적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가 일리노이 정치를 망친 장본인이다 하는 공격이 무수하게 쏟아졌는데, 그러나 그 엄청난 포화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매디건은 끄떡이 없게 됩니다. 그가 미국 내 주의회 연방의회를 통틀어서 최장수 의장입니다. 1983년 이후에 2년을 빼고는 장장 33년 동안 의장을 역임해 왔습니다. 그가 하원에 당선된 것은 1971년 47년 전의 일입니다. 그의 별명이 Velvet Hammer, 아주 부드러운 망치인데 그대로 이 망치가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가 주 정치를 망쳤다고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의 재임 중에 공화당 주지사가 민주당 주지사보다 더 많이 있었습니다. 짐 에드거라든가 조지 라이언, 짐 탐슨 등이 바로 장본인입니다. 이 선거 후에 공화당이 패인 분석에 나섰는데 해결 방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양화된 인구 분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또 다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2년 동안은 완전히 민주당 세상이 됩니다. 고로 세금 문제, 최저임금, 헬스케어, 인정 문제, 이런 것들은 민주당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총기 규제 문제, 반 트럼프 운동, 이런 기세도 더 강화가 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11월 15일) 목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인루이스 지역에 어젯밤부터 오늘 오후까지 3에서 6인치 이상의 눈 적설량을 보일 것이라고 기상대가 예보했습니다. 스노우스톰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북동부 뉴 잉글랜드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테네시주의 멤피스시 남쪽 고속도로에서는 어제 오후 엿게 얼어붙은 노면 때문에 관광버스가 뒤집어지면서 2명이 숨지고 44명이 다쳤습니다. 한편 북부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56명으로 늘었고 실종자 수도 100여 명에 달하면서 인명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도 어제 산불로 인해 1명이 사망하면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설을 폭로한 스토미 데니얼스의 변호인으로 잘 알려진 스타 변호사 마이클 아베나티가 어제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트위터를 통해 아베나티가 어제 오후 경찰에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아베나티는 지난 13일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성과의 싸움에 휘말렸고 다음날 2번째로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해당 여성이 별거 중인 아베나티의 아내라고 보도했으나 아내는 언론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일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베나티는 어제 $50,000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사건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해임을 막는 법률안이 어제 상원에서 막혔습니다. 어제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지난 4월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을 상정하는데 만장일치로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이를 막아섰습니다. 이 법안은 오직 법무부 소속 고위 관리만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뮬러 특검이나 특검팀 소속 인력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만일 해고되더라도 뮬러 특검은 법원에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서명 불일치로 무효가 된 표가 최소 5,000표 이상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소송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무효표가 주로 젊은 유권자들의 표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플로리다주 상원 현역 의원이자 민주당 후보인 빌 넬슨 측은 어제 주 연방법원을 찾아 무효표에 대한 규정 등에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플로리다 주법은 우편 투표에 기재된 서명이 유권자 명부에 공식 등록된 서명과 일치해야만 유효표로 인정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오늘 내년에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으며 과거처럼 북한이 무기 폐기 약속을 어기더라도 용인하는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펜스 부통령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2차 미북 정상회담 계획은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정상회담이 내년 1월 1일 이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한 오늘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저온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리노이 남부에 윈터스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대는 남부에 5에서 7인치의 눈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시카고 지역의 추위도 내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적설량은 1에서 3인치 내외로 예상됩니다. 수자나 멘도저 주 감사관이 시카고 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감사관 당선 8일 만에 이를 선언했는데 이미 지난 선거 기간 중에 시장 출마용 비디오가 나타나 그녀의 진위가 의심됐었습니다. 이미 선거 전에 나선 일부 후보들은 그녀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내년 시카고 시장 선거에는 현재 16명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주 상원이 어제 담배 구입 연령을 21세로 높이는 안을 찬성했습니다. 이는 곧 하원으로 송부되는데 라우너 주지사가 이를 거부해 어제 상원이 이 거부권을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시카고시도 담배 구입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렸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오전에 곳에 따라 1에서 3인치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8도. 내일은 흐린 가운데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다음날 새벽부터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0도, 밤 최저 31도. 토요일 오전까지 눈이 내리다 점차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5도. 주일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 들어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34도, 밤 최저 22도입니다.